네, 그러면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 그룹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모레퍼시픽이 우리나라에서 역시 리딩 화장품 업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경영 투명성에서는 여기에 좀 부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 부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모레퍼시픽 그룹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자 출신 사회이사를 뽑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실 이 얘기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뭐 사회이사 제도라는 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회사와 어떤 이해관계 없이 회사를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경영진을 외부에서 모셔와라. 예.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어떤 그 내부 경영진들, 사내이사들이 견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라. 이게 원래 그 사회이사 제도의 취지인데 네. 이 회사에서 30년 동안 근무를 했고 또 임원으로서 녹을 먹었던 사람들이 과연 잠깐 몇 년 쉬었다 온다 한들 사회이사로서 그 경영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객관성을 갖고 경영할 수 있겠느냐, 또 최재 주주와 현 경영진들을 견제, 감시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현재 그 내부 출신이 누구가 거론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당장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오는 금요일 18일에 정기 주주총회를 열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이옥섭 사회이사 후보를 이제 사회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옥섭 이 후보가 아모레퍼시픽 출신입니다. 태평양. 예, 태평양 그 연구원 출신이고요. 뭐 연구원장도 지냈었고 특히 이제 2005년에서 2008년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부사장급인 기술연구원장을 지냈고 퇴임 후에는 또 이제 고문 자리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이사가 아니라 아모레퍼시픽맨인데 이 사람이 과연 경영 독립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런 논란들을 사고 있는 거죠. 사실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회이사라는 게 경영권과는 독립이 돼야 좀 객관적이고 어쩔 때는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태평양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전신이죠. 태평양부터 시작한 연관이 사회이사로 이렇게 거론이 되다 보니까 역시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 측이 이걸 모를 리는 없고요. 모를 리는 없죠. 예, 어떤가요? 알고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 선임해도 된다라는 게 이 회사의 주장입니다. 좀 정리를 해볼까요? 현재 상법상 사회이사는 이 회사 계열사 내부에서 이제 뭐 일을 하다가 2년만 지나고 나면 임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내에 근무했던 사람만 이제 금지를 하고 있어서 이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아모레 측의 입장인데 하지만 국민연금이라든지 대형 기관 투자가들은 내부적으로 한 최소한 그래도 법과 달리 5년 이상은 좀 떨어져 있었어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고 뭐 이렇게 좋은 기업 지배 연구소 이해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업 지배 구조를 연구하는 단체들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퇴임을 했다 하더라도 계열사 출신은 다 독립성을 갖기 어렵다 해서 계열사 출신은 사회이사로 선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년이라는 게 정말 짧다고도 느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5년도 5년이지만 정말로 한번 이렇게 몸을 담았으면 경영권에 그 사람이 정말 독립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렇죠. 뭐 5년, 10년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20년, 30년 녹을 먹었던 사람인데 그렇죠. 예, 역시 이런 부분에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좀 윤리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난해도 똑같이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처음 있는 이야기면 사실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이게 2년 연속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특히나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노르웨이 국부펀드 그리고 국내외 이제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사회이사 선임 반대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주총에서 표 대결까지 펼쳐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한 번 같은 일을 추진해서 더 지금 비난을 사고 있는 건데요. 작년에는 이우영 사회이사였습니다. 이분의 이력을 보니까 78년에 태평양에 입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 3월 22일에 열렸던 주총 내역입니다. 국민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미래에셋, 트러스톤 자산운용 등 6개 기관이 반대 의견을 명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우영 사회이사는 78년 태평양에 입사했던 사람이고 10년 가까이 태평양 제약 계열사 사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태평양 제약이 지금 이제 에스트라로 이름을 바꾸긴 했습니다만 아모레퍼시픽 그룹 100% 자회사고요. 당시 주총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 그 내역을 좀 뽑아보니까
미래에셋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이내 당해 회사 또는 계열 회사에 재직한 이력이 있다. 사회이사로서 독립성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레는 불법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선임을 강행을 했고요. 2년 연속으로 내부자 출신을 사회이사에 앉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모레퍼시픽 이제 사회이사가 3명이 되는데 네. 3명 중에 2명이 아모레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예. 그럼 나머지 1명은 과연 독립성을 갖고 있느냐? 그도 아닙니다. 신동엽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데요. 상당히 유명한 교수님이죠. 이분은 서경배 회장과 같은 학교 같은 과 동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상 아모레퍼시픽 그룹 사회이사 3명 모두가 독립성에 좀 흠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을 해주신 것처럼 물론 법은 2년이라지만 30년 동안 이유영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는 벌써 태평양에 30년 동안 몸을 담았던 사람인데 역시 경영권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연기금에서도 불만의 목소리 그리고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래요. 사회이사 같은 경우에 백보 양보해서 이렇다 칩시다. 네. 그런데 이 감사위원회도 독립성 논란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감사만큼은 외부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부 경영진을 이제 견제 감시하는 건 이사회가 있고 또 이제 감사가 네. 있는데 이 이사회가 내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을 때 네. 여기를 또 감시할 수 있는 게 감사 시스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관상으로도 그렇고 상법상으로도 그렇고 감사는 이사회가 제 기능을 못했을 때 이사회를 열어라. 라고 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감사 제도를 이번에 아모레퍼시픽이 상근 감사 1인 제도에서 그 감사위원회로 바꿀 계획인데 예. 여기에 포함되는 감사위원 모두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독립성에 흠결이 있는 사회이사들로만 채워진다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신동엽 교수, 이우영 전 사장, 이옥섭 부회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서경배 회장 동문, 계열사 사장 출신, 계열사 부사장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회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마저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아모레퍼시픽 그룹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법률 범위 안에 들어오면 감사위원을 할 수 있는 독립성은 있다고 판단한 거다.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다 이런 네. 거죠. 전에 근무하던 분이어서 이제 독립성 의문 뭐 이런 이야기 지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다. 또 외부 시각으로도 회사를 봐주실 수가 있어서 선임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는 좀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사위원회가 또 내부자 출신으로 이렇게 꾸려진다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룹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라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 헷갈리실까 봐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주사가 아모레퍼시픽 그룹입니다. 예. 그 밑에 있는 이제 사업 자회사가 아모레퍼시픽이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사회사들에 대해서 감사위원회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밑에 있는 아모레퍼시픽까지도 사회사 내부 출신으로 하고 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게 좀 사실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18일 날 같은 날 주주총회를 여는 아모레퍼시픽 이번에는 엄영호 교수를 사회이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엄영호 교수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고요. 역시 서경배 회장과 같은 학교 같은 과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주사뿐만이 아니라 사업자회사에도 서경배 회장 동문을 사회이사로 앉힌다라는 뜻이고요. 자, 여기도 작년에 또 뒷말이 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회이사인데요. 이현호 씨의 재선임을 두고도 작년에도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네. 당시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현호 사회이사 재선임을 두고 신규 임기를 포함할 경우 재임 연수가 8년이 돼 장기 연임은 독립성을 저해야 한다. 그래서 네. 이제 반대 표를 행사를 했는데 어떤 분인고 하니 이현호 사회이사는 국정원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09년부터 아모레퍼시픽 사회이사를 지냈고요. 네. 이분의 임기가 2018년 3월까지인데 거의 10년 가까이 그렇다면 아모레퍼시픽 사회이사를 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오래 사회이사를 하면 과연 경영 독립성을 띌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지금 던져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 사내이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10년이면 뭐 예. 사회이사라고 하기 좀 민망할 정도고 사실 어떤 다른 기업이나 업권들을 보자면 사회이사 평균 한 길면 5년, 네. 짧으면 3년, 2년
1년으로 낮춰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금융권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10년 사회이사라고 하니까 역시 여러분들도 딱 들으시면 느낌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러면 이 10년 동안 그리고 사회이사 보수 많이 받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밥값을 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이 밥값 못하는 쪽에 베팅을 걸어야 되나요? 어떠나요? 보통 중소기업들 사회이사는 뭐 연간 보수를 한 2, 3천만 원 줍니다. 그리고 네. 대기업들은 이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혹은 이제 8천만 원대까지 주는 곳도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한번 살펴봤습니다. 작년에 일단은 이 사회가 몇 번이나 펼쳐졌는가 보니까 각각 지주사와 사업자회사 6회씩 열렸습니다. 근데 네. 이게 시가총액 상위 10개사 중에 가장 적게 이사회가 열린 겁니다. 네. 1인당 보수는 평균 6,600만 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6,800만 원대였는데 그러니까 즉 회의 한 번에 1,100만 원 이상씩을 받아갔다.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보자면. 뜻이죠. 예. 그러면 과연 이사회 내에서 안건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펼친 적이 있던가?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회의 한 번에 1,100만 원씩을 받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모두 찬성이라고 거수기 역할을 하다 보니까 독립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누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사회 이런 회의 한 번 하면 몇 시간 정도 하나요? 대충. 짧게는 30분 만에 끝나는 것도 있고요. 네. 길게는 뭐 3시간 하는 것도 있고 끝나고 나서 같이 이제 식사하러 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뭐 이사회라는 것이 사전에 어떤 안건들이 올라간다 이런 게 이제 뭐 사무국에서 네. 미리 이제 설명을 듣고 뭐 미리 이제 스터디를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아예 스터디 없이 가서 그 자리에서 이 안건은 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그래서 나중에 뭐 의사록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뭐 6천만 원대 그 보수를 사회이사들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사회 활동을 얼마나 그 활발하게 했느냐, 그 안에서 본인의 의견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진을 했느냐, 뭐 경영진의 뭐 어떤 뭐 전행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영진은 과연 얼마나 잘 견제 감시를 했느냐 이걸 놓고 봐야 되는데 이 공시된 내용만 보면 그런 것들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예. 역시 좀 배운 게 많고 경력이 화려해서 그런지 시급 1,000만 원짜리 일자리에서 지금 계신데요. 근데 이 시급 1,000만 원짜리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천문학적인데 이런 이사 보수 한도를 증액할 계획까지 꾸리고 있다니까 더 충격적이네요. 뭐 아모레퍼시픽 그룹 급성장하고 있고 네. 돈을 많이 버니까 뭐 그에 맞게 이제 덩치도 이제 키워나가고 있는 걸로 풀이가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사 보수 한도 얼마나 늘리느냐 정리를 해보니까 아모레퍼시픽 그룹입니다.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올해 이사 보수 한도를 증액할 2배로 증액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기존의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50% 증액할 예정입니다. 네. 이 한도를 일단 정해놓고 이 한도 내에서 이사들의 보수를 준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사회이사들도 얼마나 늘어날지는 이제 1년 후 공시를 좀 보면 될 거고요. 참고로 서경배 회장이 지난 2014년에 44억 원 넘는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3분기까지 약 11억 2,500만 원을 받았는데 4분기 보수 그리고 성과급이 포함이 되면 뭐 2014년 걸 당연히 뛰어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이사 보수 한도가 2배까지 이제 증액이 됐다 보니까 서경배 회장 지난해 총 보수는 훨씬 더 네.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올해 예상하고 있는 매출이 한 6조 원이 넘습니다. 영업이익은 이제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겠다. 올해 경영 목표로 잡아놓고 있는데 네. 이런 후진적인 지배 구조 과연 이 글로벌을 표방하는 아모레퍼시픽 그룹에 과연 어울리는지 좀 곱씹어볼 대목입니다. 예. 정말 인류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사실 매출로만 매겨지는 건 아닌데요. 이런 기업이 갖춰야 할 경영 투명성이나 도덕적 해이를 멀리하는 부분도 아모레퍼시픽 그룹 측이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도 마음을 다해서 또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응원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이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